미국 주식 테마 리서치, J테마 반도체 하드웨어 2차 업데이트입니다. 1차 리포트가 올해 1월에 나갔으니 약 6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종목은 전부 맞았습니다. 하나도 안 바꿉니다. 그런데 틀린 게 있습니다. 어느 ETF를 코어로 삼느냐, 그 선택이 틀렸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그 뼈대를 담는 그릇의 선택이에요. 틀린 판단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테마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AI가 지능이라면 반도체는 그 지능을 지탱하는 근육과 신경망입니다. 밸류체인을 5단계로 끊었습니다. 첫째, 아키텍처와 IP, 설계의 원본을 가진 곳, 암입니다. 둘째, 가속기 설계, GPU와 쿠다 생태계를 쥔 엔비디아죠. 셋째, 커스텀 ASIC과 연결, 고객 맞춤 칩을 함께 만드는 브로드컴입니다. 넷째, 제조와 첨단 패키징, 이 나노미터와 쿠어스, TSMC입니다. 다섯째, 노광 장비, EUV를 독점한 ASML이고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한 층이 막히면 위층이 전부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변수로 전성비와 맞춤형 설계를 지목했죠. 다만 수혜가 대장주 한 종목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게 1차가 놓친 부분입니다. 시장 규모를 보겠습니다. 작년 8,053억 달러에서 올해 1조 3,200억 달러로 갑니다. 성장률 64%, 산업 역사상 최대 폭입니다. 그런데 총액보다 어디서 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메모리가 6,333억 달러입니다. 전년 2,163억 달러의 약 3배예요. 디램이 125%, 낸드가 234% 올랐습니다. 반도체 성장의 절반 이상이 메모리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AI 반도체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가 올해만 50% 넘게 늘었거든요. 그 돈이 실적으로 어떻게 찍혔는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92% 늘었습니다. 752억 달러, 총 매출은 816억 달러입니다. TSMC는 2분기 총이익률이 67.7%입니다. 브로드컴은 AI 반도체 매출이 143% 늘었습니다. 108억 달러이고 다음 분기는 16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ASML은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2번 올렸습니다. 1월에 340억에서 390억 유로였던 것이 430억에서 450억 유로로요. 암은 분기 로열티 매출이 22% 늘어 7억 1,500만 달러입니다. 5회사가 레이어마다 하나씩 전 구간에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1차에 지목한 3가지 동력을 다시 채점하겠습니다. 첫째, 전성비입니다. 상향입니다. HBM 4세대를 288GB 얹고 대역폭이 22TB입니다. 전성비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곧 렉 하나당 수익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맞춤형 설계입니다. 대폭 상향입니다. ASIC 기반 AI 서버 출하 비중이 27.8%까지 왔습니다. 출하 성장률은 44.6%, 머천트 GPU의 16.1%와 비교하면 약 3배입니다. 셋째, 미세 공정입니다. 상향입니다. TSMC N2가 2분기 웨이퍼 매출의 3%로 처음 반영됐습니다. 인텔은 18A에서 하이-NA EUV 양산을 시작했고요. 1차가 국가안보급 자산이라 부른 기술이 상용 양산에 들어간 겁니다. 1차 시점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변수가 6개나 생겼습니다. 첫째, 아미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체 칩을 발표했습니다. AGI CPU입니다. 첫 고객이 메타고요. 둘째, 메모플레이션입니다. 메모리 가격 폭등이 물가처럼 번지는 현상이에요. 반도체 성장의 최대 동인이면서 동시에 최종 기기 수요의 최대 역풍입니다. 셋째, 첨단 컴퓨팅 칩에 25% 관세가 붙었습니다. 넷째, 매치 법안입니다. 중국의 DUV 신규 수출을 막는 데 더해 이미 설치된 장비의 서비스까지 금지합니다. 다섯째, TSMC가 애리조나에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합니다. 여섯째, AI 컴퓨트 자금 조달이 금융화됐습니다. 엔비디아가 대형 운용사들과 제3자 자본 5,000억 달러 이상을 동원하는 플랫폼을 세웠어요. 이 중 관세와 수출 규제 두 축은 5종목 전부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제 1차 리포트를 채점하겠습니다. 1차는 상승장에서 SMH를 코어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삭스가 연초 대비 81.7%, SMH는 62.36%입니다. 약 19%포인트 차이로 졌습니다. 명백한 오류예요. 암을 온디바이스 AI의 표준으로 본 것도 절반만 맞았습니다. 암은 성장했지만 무대가 손안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맞은 것도 많습니다. 엔비디아 루빈의 전성비 3배와 HBM 4세대는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TSMC 파운드리 60% 수성은 오히려 보수적이었어요. 72%를 찍었습니다.
정리하면 밸류체인 5레이어와 종목 선정은 전부 맞았습니다. 실패는 종목이 아니라 ETF 코어 선택에서 나왔습니다. 핵심 5종목입니다. 전략 유지입니다. 고른 방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아 보이는 회사를 모은 게 아닙니다. 밸류체인 레이어마다 하나씩 배치했습니다. 아키텍처의 암, 가속기의 엔비디아, 커스텀 ASIC과 연결해 브로드컴, 제조의 TSMC, 노광 장비의 ASML입니다. 이렇게 짜면 어느 층에서 돈이 벌리든 하나는 걸립니다. 교체 원칙은 하나예요. 레이어에 공백이 생겼을 때만 바꿉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유지입니다. 1차에는 루빈 설계로 전성비가 3배 개선된다고만 썼습니다. 지금은 풀 프로덕션에 들어갔고 하반기 파트너 출하가 시작됩니다. HBM 4세대 공급사도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곳으로 확정됐고요. 대형 운용사들과 손잡고 제3자 자본 5천억 달러 이상을 동원하는 플랫폼을 세웠습니다. 칩을 파는 회사에서 인프라 자금까지 설계하는 회사로 간 겁니다. 애널리스트 61명 중 매도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연초 대비 20%로 5종목 중 꼴찌입니다. 왜 그럴까요? 커스텀 ASIC 때문입니다. ASIC 출하 성장률이 머천트 GPU의 3배입니다. 2028년 추론 점유율을 20에서 30%까지 내준다는 전망도 나왔어요. TSMC입니다. 유지입니다. 1차는 파운드리 점유율 60% 수성을 목표로 봤습니다. 실제로는 1분기에 72%를 찍었습니다. 이 나노미터 공정 N2가 2분기 웨이퍼 매출의 3%로 처음 반영됐습니다. 실적을 보면 병목의 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분기 총이익률 67.7%, 영업이익률 60.3%로 사상 최고입니다. 올해 매출 성장 전망도 40% 이상으로 올렸고요. 리스크는 이익률 희석입니다. N2 급속 램프로 하반기 총이익률이 3에서 4%포인트 깎입니다. 해외 팹이 추가로 2에서 3%포인트 더 깎고요. 관세와 대만 해협은 상시 변수이고 환율은 경영진이 통제 불가라고 명시했습니다. 암입니다. 유지하되 역할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1차는 암을 온디바이스 AI의 표준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성장은 정반대에서 왔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트 점유율이 23%입니다. 상위 하이퍼스케일러 출하 기준으로는 50%에 도달했고요. 손안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 큰 겁니다. 창사 첫 자체 칩, AGI CPU를 발표했습니다. 첫 고객이 메타이고 수요는 20억 달러를 넘습니다. IP 홀더에서 칩 벤더로 레이어를 넓힌 거죠. 다만 리스크가 큽니다. 후행 주가 수익 비율이 277배, 베타가 3.91입니다. 7월 한 달에만 34% 빠졌습니다. 5종목 중 변동성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분할 진입이 필수입니다. ASML입니다. 유지입니다. 1차가 슈퍼을이라고 부른 구조가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인텔이 18A에서 하이NA EUV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기술 서사가 실제 매출 라인이 된 겁니다. 총이익률 전망을 51에서 53%에서 54에서 56%로 올렸습니다. 매출 가이던스는 3차례 연속 상향했고요. 연초 대비 70.43%로 5종목 중 2위입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매치 법안이 중국 내 기설치 장비의 서비스까지 막으려 합니다. 고마진 서비스 매출이 직접 사정권이에요. 중국 비중은 이미 33%에서 14%로 떨어졌고 한국과 대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브로드컴입니다. 유지입니다. 1차는 칩 간 통신을 담당하는 스위치 칩 1위로 봤습니다. 그 역할에 커스텀 ASIC 공동 설계가 더해졌습니다. 2분기 AI 반도체 매출이 143% 늘어 108억 달러입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160억 달러, 200% 넘는 성장이고요. 구글과는 2031년까지, 메타와는 2029년까지 멀티기가와트 계약입니다. 설계를 돕는 파트너에서 기가와트 단위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22%에 그쳤을까요? 고객 집중도 때문입니다. 단일 유통사가 매출의 42%, 상위 5고객이 약 45%입니다. 최대 고객인 구글이 다른 업체의 병행 발주를 시작했고요. 이제 ETF입니다. 1차 때 삭스 순자산은 약 215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429억 달러입니다. 2배가 됐어요. 총보수도 0.34%에서 0.33%로 내렸습니다. 이건 1차가 틀린 게 아닙니다. 삭스가 연초 대비 80% 넘게 오르면서 규모가 커진 것이고 운용사가 보수를 내린 겁니다. 데이터 제공사와 운용사 공식 수치가 서로 다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47.8이 배와 65.18배로 차이가 큽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게 아니라 집계일과 산출 기준이 다른 겁니다. 후행이냐 선행이냐 베타를 몇 년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운용사 공식만 정본으로 씁니다. 두 ETF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4단계로 점검합니다. 1단계 생존성, SMH가 714억 달러, 삭스가 429억 달러입니다. 스프레드도 0.04%로 좁습니다. 통과입니다. 2단계 지수 목적, 두 지수 모두 방법론이 그대로입니다. 통과입니다. 문제는 4단계입니다. 테마 13에 배정된 삭스큐와 상위 10종목 중 8개가 겹칩니다. 80%예요. 삭스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서 생긴 문제라 테마 13 작업 때 처리합니다. 판정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지수 목적이 살아있으면 문서를 고칩니다. 지수 목적이 죽었으면 ETF를 고칩니다. 보유 종목이 바뀌는 건 패시브 ETF가 원래 하는 일이라 교체 사유가 아닙니다. 두 ETF의 재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순자산은 SMH가 714억, 삭스가 429억 달러입니다. 총보수는 0.35%와 0.33%로 삭스가 조금 쌉니다. 보유 종목은 26개 대 30개. 주가 수익 비율은 48.64배와 65.18배입니다. 삭스가 더 비싸 보이지만 장비와 메모리를 더 담아서 그렇습니다. 성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MH는 시총가중 집중형 대장주 레버리지입니다. 삭스는 비중캡을 적용한 균형형 생태계 전반이고요. 구조를 보면 1차의 판단이 왜 틀렸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SMH는 1위 엔비디아가 21.83%입니다. 한 종목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습니다. 상위 10종목이 자산의 71.5%고요. 삭스는 1위가 8.54%, 10위가 4.26%입니다. 편차가 4.28%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비중캡이 실제로 작동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삭스에서 3일, 6.81%에 그칩니다. 올해는 상승이 대장주가 아니라 장비와 메모리로 퍼졌습니다. 인텔, 마벨, KLA 같은 종목이 삭스에는 두텁게 들어있고 SMH에는 얇습니다. 그래서 삭스가 약 19%포인트 앞선 겁니다. 편입을 기다리는 감시 종목입니다. 티어1은 아직 어느 테마에도 없어서 바로 편입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KLA입니다. 공정검사와 계측을 담당해요. 하이-NA EUV와 2나노미터 전환으로 계측 난이도가 급등했습니다. 마벨입니다. 커스텀 A식 2위죠. 브로드컴과 합치면 공동설계 시장의 약 95%입니다. 인텔입니다. 18A에서 하이-NA 양산을 시작했어요. TSMC라는 단일 병목의 유일한 미국 내 대안입니다. 티어2는 이미 다른 테마에 속한 종목입니다. 마이크론, AMD,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셋은 테마 2에 편입하지 않고 지표로만 씁니다. 트리거가 걸려도 종목을 갈아타는 게 아니라 테마 간 비중을 옮깁니다. 투자 전략입니다. 전략 1번, 상승장의 SMH를 코어로, 전제가 틀렸습니다. 코어를 삭스로 교체합니다. 전략 2번, 고점 횡보에 삭스와 ASML, 브로드컴, 절반만 맞았습니다. 전략 3번, 온디바이스의 암, 논리를 재설정합니다. 무대가 손안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였으니까요. 이미 반영된 성과와 남은 여력을 나눠보는 겁니다. 암은 연초 대비 149% 올랐지만 목표 주가 여력은 5% 뿐입니다. 반대로 엔비디아는 20% 올랐고 여력은 35% 남았습니다. 예시적인 배분입니다. 코어로 삭스 35%, SMH 15%, 장비 ASML 15%, 제조 TSMC 15%, 설계 엔비디아 10%, 연결 브로드컴 5%, 암은 5%로 두되 반드시 나눠서 들어가십시오. 추적해야 할 변수와 리스크입니다. 이슈는 6가지입니다. 메모플레이션, 커스텀 A식 역전, 그리고 코어 ETF 선택의 오류, 암의 칩 진출, 매치 법안, 칩 관세 25%가 뒤를 잇습니다. 리스크는 4가지를 지표와 함께 봅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자본 지출 축소는 분기 가이던스로 확인합니다. 현재는 정상입니다. 커스텀 A식 침투 가속은 주의 단계입니다. A식 서버 출하 비중이 더 오르면 엔비디아를 줄이고 브로드컴을 늘립니다. 대중 수출 규제 강화도 주의 단계입니다. 매치 법안 통과 여부를 봅니다. 마지막 메모리 가격 급등의 역풍은 경보 단계입니다. 그 직격탄을 맞는 게 암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음 점검 트리거입니다. 3가지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3차 업데이트를 냅니다. ETF 트리거는 추종지수의 방법론 변경 공시입니다. 종목 트리거는 커스텀 A식의 서버 출하 비중이 35%를 넘는 경우입니다. 테마 트리거는 삭스와 SMH의 성과 격차가 5%포인트 이내로 좁혀지는 경우고요. 정리하겠습니다. 5종목은 전부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어느 그릇에 담느냐였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눈보다 담는 방식이 수익률을 갈랐습니다.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